안녕하세요, 한강배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10월 4일 기준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전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은 애플이 20.82%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기업인 메타 플랫폼즈는 7개의 대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죠. 현재 전고점 대비 무려 60.3%나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는 거의 나스닥의 2배에 가까운 하락폭입니다. 자, 2021년까지만 해도 메타 플랫폼즈는 미국 시장의 전형적인 우상향 가도를 그리던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부터 2019년 미중 무역 전쟁 시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는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그야말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주식 중 하나였는데요.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기업이 어쩌다가 이렇게 전고점 대비 60%나 폭락을 하게 된 걸까요? 자, 메타 플랫폼스는 한때 세계에서 시가총액 순위로 무려 6위에 위치해 있던 기업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등수를 작년까지만 해도 메타 플랫폼즈가 당당하게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메타 플랫폼즈의 세계 시총 순위는 무려 12위까지 밀리면서 존슨앤존슨과 엑슨모빌, 비자보다도 더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빅테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할 만큼 현재 시가총액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주가 추세는 지난 2022년 2월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엄청나게 하루 만에 급락한 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하향 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기술적 지표도 별로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전체적으로 다 망가진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메타 플랫폼스 주식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 보관 규모 순위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금액 규모는 5,4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에 물려 있거나 아니면 이 기업을 최근 들어가지고 신규로 투자한 투자자가 한국에는 여전히 많다는 것이죠. 사실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만 이렇게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광고 산업이 전체적으로 부진을 겪으면서 광고 관련주들의 주가가 거의 다 비슷하게 하락을 하였는데요. 당장 스냅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80%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였고 그 외에도 핀터레스트, 메타 플랫폼즈, 트위터 등 광고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다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글 또한 광고 비중이 정말 큰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글은 그나마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메타 플랫폼스는 그야말로 광고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매출 구조를 보자면요. 총 두 가지의 매출 비중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광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얼리티 랩이라 해가지고 AR, VR 하드웨어를 만드는 오큘러스 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메타 플랫폼스의 광고 비중은 무려 96.7%에 달하고 나머지 이 리얼리티 랩스의 비중은 겨우 3.3%밖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2022년 2분기 매출 기준의 퍼센트이긴 하나 이것을 연간으로 따져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이러한 거대한 광고 매출을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왓츠앱, 오큘러스, 워크플레이스 등에서 다양하게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를 하락시킨 요인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것은 2022년 초부터 점점 커지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은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전부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마케팅 예산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광고 비용 또한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은 가장 먼저 줄여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광고 산업이 올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점점 더 실적이 악화되고 미래 전망이 어두워짐에 따라서 광고 비용을 확 줄이고 있고 이것이 광고 기업 그 자체인 메타 플랫폼즈에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그와 함께 메타 플랫폼스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한 조직 규모 줄이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10%의 감원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비용까지 줄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정말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메타 플랫폼스가 경기 침체 속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올해 있었던 악재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요. 애플과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변화로 메타 플랫폼스가 그동안 광고를 통해 가지고 얻어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얻어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거의 100억 달러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도 했었죠. 또한 최근 들어가지고 메타 플랫폼스가 기존의 페이스북에서 메타 플랫폼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버스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비전을 내놓았는데요. 아쉽게도 이 비즈니스 부문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이면서 메타 플랫폼스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메타플랫폼스의 주가 하락에 더욱더 큰 영향을 끼쳤죠. 자, 메타플랫폼스는 거기에 더해서 강달러 현상으로 인한 상대적인 매출 감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 2분기 매출 기준으로 메타플랫폼스의 해외 매출 비중은 무려 57.7%입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면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강달러에 대한 피해가 2분기, 3분기, 더 나아가서 올해 4분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메타플랫폼스에 투자하시는 주주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바로 3분기 실적 발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메타플랫폼스의 실적 발표는 10월 26일 날 장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EPS 예상치는 현재 월가 기준으로 1.9달러인데요. 이것은 작년 3분기 그리고 지난 분기보다도 훨씬 더 낮아진 EPS 수치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29명의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무려 28명이 실적 전망치를 계속해서 내렸는데요. 그만큼 메타의 3분기 실적은 실적 발표가 있기도 전부터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메타플랫폼스는 3분기 가이던스를 통해서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강달러로 인한 피해가 무려 6%나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으며 그 외에도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매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하반기의 실적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는 내용을 미리 보여주었죠. 자, 하지만 아쉽게도 메타플랫폼스의 나쁜 실적은 이번 3분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기에는 올해 3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그리고 내년 2분기까지 또 실적의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즉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작년보다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실적은 23년 3분기부터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메타플랫폼스는 한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메타플랫폼스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P 11.5, 포워드 P 12.6으로 오히려 미래 예상 실적치를 가지고 계산한 PE가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이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정말 매력적인 수치라 하더라도 주가는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금의 주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어쩌면 더 큰 리스크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223달러입니다. 최고치가 466달러, 최저치가 140달러로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평균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태이죠. 최근 3개월 동안 모든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다 조금씩이나마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의 주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메타플랫폼스의 주주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플랫폼스의 기관 비중은 63.5%에 있고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2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내부자 비중이 16%로 꽤나 높은 편이죠. 일단 내부자 같은 경우는 CEO이자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약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메타플랫폼스의 공동 창업자인 에드와르도 세버린, 더스틴, 모스코비츠가 각각 2%, 1%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죠. 그 외에는 뱅가드, 블랙록, 캐피탈 리서치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높은 비중을 하나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메타플랫폼스에는 상당히 많은 내부자 매도가 발생하였습니다. CFO부터 CLO, CTO, CAO 등 주요 임원진의 옵션 행사와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다행히도 정기적인 매도 그리고 매도한 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원진들의 주식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업의 주식 전망을 별로 좋게 보는 임원이 없구나라는 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는 메타플랫폼스의 미래 전망과 주가에는 악재가 되는 요소인 것이죠. 현재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공매도 비율은 1.31%입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아진 편이고요. 지난 3월과 비교할 때 공매도 잔고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여전히 공매도 비율이 높다는 것을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한 기관들의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메타플랫폼스의 투자자 포지션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폭락한 주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많이들 존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현재 메타플랫폼스 투자자들의 평균 평단가는 173달러입니다. 그리고 160달러에서 170달러 사이에 거대한 매물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매물대를 다 소화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략하게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전망과 여러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각종 보조지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실적이 정상화되기까지는 꽤나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큰 주가 상승이나 실적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안은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에서는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눈에 보이는 수익성 창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메타 플랫폼스가 과연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